255번부터 오답 시작하겠습니다. A가 마일 컴마 마이고 B가 3,6이다. A, 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대놓고 수직 이등분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그죠? 네.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뭘 해야 합니까? A, B의 기울기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이 필요하죠. 중점은 1,2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x 절편이 필요하죠? y에 0 넣고 정리하시면 얼마입니까? 5죠. 그래서 중심은 뭐가 되냐면 5,0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지름도 5가 되겠죠. 왜냐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는 얼마다? 25파이다. 이게 왜 상이죠?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일부러 수직 이등분선 쓰게 한 거잖아. 보통 외심 찾을 때 니네가 어떻게 A, B라고 잡은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 같다, 거리의 제곱이 같다, 거리의 제곱이 같다. 그 연립하고 자빠졌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걸 안 해야 왜 외심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내심하고 안 헷갈립니다. 외심 내심 맨날 헷갈리고 선생님 내심이 각의 이등분인가요? 내심이 변의 이등분인가? 뭐 이질하고 있잖아.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뭘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25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y는 3x 위에 있고 원점 5를 지나는 원이 있어요. 5b와 5a가 8이다. 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현이 등장을 하면 사실 대부분 무엇을 묻고 싶어 하냐면 현의 성질이 있잖아요. 현의 성질 뭐가 있죠? 없냐? 아니 중1도 알겠다. 중1 과정에 나오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2등분이 되겠네요? 확대해볼까? 그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2등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반의 차가 4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잖아요. y는 3x에 있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a가 4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a가 2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어디란 얘기예요? 2,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2 루트 10. 야, 방금 내가 반지름 물어봤을 때 2의 제곱 4 더하기 6의 제곱 36 루트 씌우면 개쪼레비야 하지 말랬지 내가. 기울기 3인 거 알잖아. 1대 3대 루트 10이야. 1에 해당하는 게 2잖아. 그럼 2 루트 10이지.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수학 못하는 거 티나니까. 알았니? 네, 저 257번 보여주세요. 257번이요? 25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진짜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못하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말은 원의 중심을 구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험 본 거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세 점이 있어야 찾지. 어떻게 두 점이 있어야 찾냐? 맞아, 안 맞아? 근데 원의 중심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거리가 같고 여기까지도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 어떻게 구해요? 선분의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어떻게 구한다고? 선분의 자 개빡치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만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 원의 중심은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알고 싶어지죠.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중점 얼마죠? 2, 마이예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마이너스 x 네요 그냥. 그럼 얘랑 누구를 2 위에도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의 중심이 나오겠네요. 그럼 원의 중심은 뭐예요? 1, 마일이죠.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에서 아무데나 거리를 재면 되겠죠. 루트 10이냐? 이해됩니까?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푸니까 개 쉽죠? 개 쉽잖아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 잘 쓰라고. 되게 편리하지? 수직 이등분선 잘 쓰라고. 알았어? 와, 귀에 닦지 않겠네. 저 수직 이등분선 무쇠 새끼. 뭐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수직 이등분선을 잘 쓰기만 하면 나는 아주 기쁘다. 알았니? 알았어? 넘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문제 풀다가 어디 가서 수업 들었는데 선생님이 수직 이등분선 안 쓰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별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271번을 보도록 하죠.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원을 나타낼 때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원의 판별식. 원의 판별식 기억납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 식이 원이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우변이 양수이다. 기억 안 나는 척 하지마. 다 가르쳤어.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말라고 다 가르쳤다고. 자,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하고 같습니까? 26 마이너스 3k하고 같죠? 그런데 얘가 반드시 무엇이 한다고? 양수여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러면 k는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26보다 작아야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2, 4분면 위에 있는 원이라는 말은 제한 조건을 더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5니까 중심 자체는 2, 4분면이단 말이지. 근데 y축이 이렇게 4만큼 거리 떨어져 있고 x축은 5만큼 거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제? 그럼 2선면 언제 벗어나냐면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즉 26-3k의 사실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인데 얘가 4를 넘을 수는 없는 거죠. 4를 넘어가면 2선면 벗어나니까. 이해하니? 그럼 16보다 작다고 해야 되니? 26-3k가 친구들 제 말 듣고 있어요? 그럼 k는 3분의 10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K는 4, 5, 6, 7, 8 총 몇 개다? 5개다 라는 걸 알죠. 넘어가도 되겠니? 원을 나타낼 때 뭘 사용한다고? 원의 판별식. 원을 나타낼 때 뭘 사용한다고? 원의 판별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번을 보죠. 두 점 4,2와 2,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합을 구하시오.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그러네. y축에 접하는 원을 써도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풀 때 그렇게 풀었거든요.
반지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써볼게요.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무엇과 같다? 반지름과 같다. 그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고 쓰셔야 돼요. 이때 r이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r은 절대값 a입니다. a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4,2와 2,0을 지난다. 이걸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입 먼저 하지 말고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선생님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상태에서 4,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20 마이너스 8의 2 마이너스 4b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 2,0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의 2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두 개를 연립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연립할까? a를 삭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아래식에다 2 곱해서 더하면 3b제곱, 그죠? 예. 마이너스 4b 맞나? 2 곱해서 빼야 되는구나. 아, 미안해.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되지. 그러면 b제곱, 그지? 이제는 사라질 거고, 플러스 4b, 그리고 2를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12는 0인가요? 그죠? 네.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b는 2가 되겠죠. 이때 a는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10이거나 이때 a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그럼 얘 반지름, 절대값 반지름이니까 2랑 10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답은 12가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표현할 때 표준형 자체를 다음과 같이 잡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7 보죠. 이런 거 보통 이제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지?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누굴 구해야 되는데? 내심을 구해야 되죠. 내심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런데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즉 자취의 방정식 구해야 되죠. 그럼 자취의 방식 2개 구해야 되고 위치 따라 하나 선택해야 되고 연립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과정이 되죠. 그래서 내심을 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산만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존나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들이 막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이러면서 풀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어떤 특징은 꼭 갖게 돼 있어요. 어떤 특징은 좀 갖게 돼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영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디 아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문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한번 찾아볼 텐데, 숫자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르겠다고? 지금 얘가 시킨 대로 해보면 삼각형이 이렇다는 얘기거든. 이게 중요하지.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잖아. 뭔 소리야? 정삼각형이라는 소리 아니야? 2대 1대 루트 3?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삼각형의 내심은 무엇과 일치하죠? 그렇죠. 외심, 내심, 무게심이 다 일치하니까
이렇게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게 되냐면 무게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즉 0,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지름 루트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제곱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낸 거지. 각의 이등분선을 무리해서 구하러 가는 문제는 아주 드물어요. 없진 않아. 있긴 있어. 알겠지? 알겠어? 실제로 선생님이 굉장히 수많은 학교 시험지를 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푼 거 말도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말이 1000개지 쉬워 보입니까? 한 1000개 정도 풀었어요. 이 인근 학교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 1000개 정도 풀었는데 그 중에 뭐 고1 거 한 300개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내심을 구하라는 문제를 임의의 점을 잡고 낸 학교는 그 중에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 정도. 대부분 특징이 있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을 구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런 게 가능한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시험지 1000개 푸는 게 쉬운 일이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 진심으로 공부해줘. 알았어? 알았냐고? 자, 2점. A는 10,0이고 B는 8,9입니다. 정점이고요. 원위의 점, 원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잖아. 제 말 무슨 말 이해하겠니?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동점입니다. 동점. 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정점, 움직이는 동점. 이게 동점이죠. 동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x, y라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g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x 더하기 18. 그죠? x좌표 더하기 3으로 나누니까 y좌표는 3분의 집중해 진영이 y 더하기 9 이렇게입니다. 너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죠. 선생님이 자취의 방식은 뭘 하는 거라고 했어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한테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되느냐를 직접 밝혀도 상관없는데 쉬워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제시된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밝히는 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자모자. 아자모자 기억납니까? 아자모자. 그게 뭐냐고? 아는 자취 이용해서 모르는 자취 구한다. 당신들은 x와 y의 관계를 알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점인 x'과 y'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고? 아자모자. 감사합니다. 아는 자취 이용해서 모르는 자취 구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취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x라고 적습니다. x는 3x' 마이너스 8이죠. y는 3y'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럼 얘가 진짜 x고 진짜 y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으로 묶어서 제곱할까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36이죠. 자, 자취를 다 구하고 나면 프라임을 떼도 상관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양변을 9로 나누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6이고 B는 3이며 R은 2입니다. 답은 11이고요. 자취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자모자.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신지율, 자취 어떻게 구한다고? 쪽팔리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번을) 보죠. 아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고 할 때 호 AB와 선분 AB, 선분 AB는 사실 현이죠. 현 AB로 둘러싸인 부분 중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예. 뭐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원점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어머나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뭐가 보이죠? 성질 내도 되냐? 직선의 기울기가 1임이 보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냐? 그 전에 위치관계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뭐와 뭘로? 뭐와 뭘로? 뭐와 뭘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어떻게 해석하냐고!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로. 그러니까 직선을 긋기 전에 뭘 먼저 하고 싶어야 합니까?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알고 싶어야 합니다. 자, 거리 D는 루트 2분의 루트 6입니다. 루트 3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는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 3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니까 루트 3이면 1.7만큼 한 이 정도 나가는 거야. 맞아? 그럼 니네가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3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근데 반지름 2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지름 얼마겠어요? 2겠어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겠어요.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요? 30도겠어요. 그럼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 도겠어요? 60도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 얼마예요? 원의 둘레 6분의 1입니다. 원의 둘레 6분의 1이면 얼마죠? 4파이 곱하기 6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이 길이 1, 1이니까 2만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파이 더하기 2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고 싶다.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종이 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시험 어디 본다고 했어요? 원의 방정식 1번 개념시험 준비해 오시고 원의 방정식 덜 풀리는 친구들 좀 풀어보시고 오늘 채점 받았으니까 틀려있는 문제들도 좀 다시 풀어보시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